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인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존재에 매혹되는 것과 당신의 본질에 헌신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은 주기 쉽습니다. 반짝입니다. 아첨합니다. 강렬하고 즉각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관심은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표면 아래로 뻗어들어가 그 안에서 영원한 무언가를 알아보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자신감 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만 감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조용할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챕니다. 방 안에서 빛날 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불확실하고 움츠러들고 강해지는 데 지쳤을 때도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관심은 퍼포먼스에 이끌립니다. 사랑은 진정성에 이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영에 빠져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이미지, 관념 혹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연기하는 역할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할 때 그들은 환상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순에 호기심을 가집니다. 당신의 복잡함에 인내심을 가집니다. 당신의 독립성이나 깊이에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나 상처를 엿보았을 때 움츠러드는 대신 존중하며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 편리한 버전으로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관심만을 원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을 형성합니다. 그들을 즐겁게 하는 부분은 격려하고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은 은근히 억제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할 때 그들은 당신의 온전함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강도를 낮추거나 날카로운 면을 부드럽게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속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자아를 발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말하는 방법,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 강함, 유머, 지성, 차분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 당신의 버전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자아입니다. 기대, 문화, 가족 역할, 생존에 의해 형성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이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순간 그들을 어떻게 느끼게 만드는지에 반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격에 관여하지 반드시 당신의 내면 세계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적인 층 아래에는 하나의 완전한 풍경이 있습니다. 거의 표현하지 않는 두려움들, 겨우 인정하는 갈망들, 여전히 당신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오래된 상처들, 받아들여지기 위해 억누르는 본능들, 너무 연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호하는 꿈들이 있습니다. 이 내면 세계는 항상 논리적이거나 깔끔하지 않습니다.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으면서도 동시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을 갈망하면서도 취약함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강할 수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알아봐 주기를 은밀히 바랄 수 있습니다. 이것의 상당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당신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눈에 보이는 성격만을 사랑할 때 그들은 편리하고 이해 가능한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강점을 감탄하고 유머를 즐기고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거나 당신의 에너지에 이끌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결은 그 표현의 연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물러서거나 복잡함을 드러내면 그들의 매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연결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인 구성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사랑하려면 다른 종류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언어로 설명하지 않은
당신의 패턴을 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짜증이 실제로 상처임을, 당신의 침묵이 보호임을, 당신의 독립심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움을 숨기고 있음을 알아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음 읽기가 아닙니다. 행동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직관적 민감성인 조율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당신이 보여주는 것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여주기 힘들어하는 것에 응답합니다. 당신이 강함으로 과잉고상할 때 이 사람은 피로를 알아챕니다. 당신이 유머로 회피할 때 취약함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물러날 때 즉각적으로 거절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압도당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깊이의 이해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이해받는 것은 당신을 노출시킵니다. 무의식은 종종 수치심, 의심,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판단이나 거부 없이 이러한 측면을 인정할 때 드문 심리적 안전의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지속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혼란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그들이 미완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긴장, 맹점, 진화하는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대신 이런 종류의 사랑은 성장의 인내심을 가집니다. 이 역동 안에서 친밀함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무시하거나 묻어두었던 조각들을 반영해 돌려보내기 때문에 자신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숨겨진 측면들이 점진적으로 의식적 정체성으로 통합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압력이 아니라 수용을 통해서. 이제 저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관찰한 중요한 심리적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검증과 관심에 기반한 연결과 깊이에 기반한 연결의 차이입니다. 검증과 관심은 강력합니다. 자아를 자극합니다.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주목받고 선택받고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을 줄 때 당신의 신경계가 반응합니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바람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관심은 종종 조건적입니다. 새로움, 퍼포먼스, 상호성 또는 자극에 달려 있습니다. 흥분으로 유지됩니다. 반면 깊이는 자극으로 구축되지 않습니다. 이해로 구축됩니다. 검증의 뿌리를 둔 연결은 안심을 구합니다. 당신은 나를 감탄하나요? 나를 승인하나요? 나를 필요로 하나요? 미묘하게 피드백에 의존합니다. 피드백이 약해지면 불안이 높아집니다. 반응보다는 인식의 닻을 내렸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가 불안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관심 중심의 관계에서 두 개인 모두 연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매력, 지성, 강함, 신비 또는 성공을 연기합니다. 다른 쪽은 감탄, 욕망, 매혹 또는 의존을 연기합니다. 지속적인 교환이 있지만 그 교환은 표면 중심입니다. 관계가 내면 자아가 아닌 자아를 먹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외모가 변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삶이 무거워질 때 구조가 약해집니다. 특정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깊이의 뿌리를 둔 연결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서로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받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칭찬이나 극적인 강도로 연료를 공급받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유지됩니다. 깊이는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그들의 두려움을 형성했는지, 어떤 기억들이 여전히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이 어떤 모순을 안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그들의 내면 세계에 대한 감정적 투자가 수반됩니다. 검증은 말합니다. 당신은 나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깊이미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싶다. 관심은 종종 즉각적인 감정적 보상을 추구합니다. 깊이는 불편함을 견딥니다. 빠른 안심을 요구하지 않고 침묵, 혼란 또는 복잡함 속에 앉아있을 의지가 있습니다. 깊이 기반의 연결에서 침묵은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간
분가는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는 애정이 얼마나 크게 표현되는지가 아니라 특히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순간들의 현존이 얼마나 일관되게 제공되는지로 측정됩니다. 이제 저는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인간 심리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빛과 그림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중성을 담고 있습니다. 빛은 사회적으로 보상받고 쉽게 감탄받는 자질들을 나타냅니다. 친절함, 지성, 유머, 관대함, 회복력, 야망, 이것들은 당신이 편안하게 표현하는 특성들입니다. 승인을 얻습니다. 유능하고 가치 있게 느끼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측면들에 이끌립니다. 유쾌하고 영감을 주고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더 복잡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기고 억누르거나 부정하도록 배운 특성들, 충동들, 두려움들, 그리고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투, 불안, 분노, 이기심, 부러움, 의존성 또는 취약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보지 못한 잠재력도 담겨 있습니다. 표현하도록 격려받지 못한 대담함, 의심했던 창의성,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 욕망들. 그림자는 본질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의식적 수용에서 밀려난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많은 관계에서 애정은 주로 빛을 향해 확장됩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얼마나 지지적인지, 얼마나 추진력 있는지, 압박 아래서 얼마나 차분해 보이는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나타날 때, 즉 자신감 대신 불안할 때, 침착함 대신 반응적일 때, 결단력 대신 불확실할 때 역동이 바뀝니다. 애정이 조건적이었다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빨리 더 밝은 특성들로 돌아가도록 미묘하게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감정적 단편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자신의 특정 부분들만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애정은 그림자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상합니다. 성숙함에는 모순이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압도당해서 짜증스러워질 때 진정한 애정은 당신을 어렵다고 낙인 찍는 대신 짜증 아래를 들여다봅니다. 당신이 불안을 인정할 때 그것을 약함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편한 감정들과 씨름할 때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현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림자를 포용하는 것은 해로운 행동을 찬미하거나 경계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핵심 인간성과 일시적인 반응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가 상처를 숨길 수 있고 방어적임이 두려움을 숨길 수 있고 물러남이 팔진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인 행동에만 반응하는 대신 진정한 애정은 그것을 생성한 것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런 종류의 수용은 심리적 안전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더 어두운 감정들이 자동으로 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알 때 더 이상 완벽함을 유지하는 데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대처 메커니즘을 형성한 역사의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용하는 애정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모든 비용을 들여 보존해야 하는 이상화된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흠잡을 데 없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허용합니다. 강점에서만이 아니라 약점을 직면하는 데 필요한 용기에서도 아름다움을 봅니다. 이제 완전히 보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나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보이는 경험은 안전하게 느껴지기 전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시성의 경험은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합니다. 완전히 보인다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강점과 성취뿐만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 모순, 불안, 그리고 감정적 패턴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수준의 인식은 당신이 유지하는 데 익숙한 보호적 거리를 제거합니다. 삶의 초기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떤 특성들이 승인을 받고 어떤 것들이 비판이나 거부를 불러오는지 발견합니다. 점차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버전을 다듬습니다. 이 사회적 자아는 자동적이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표면 너머를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자신감 뒤에 있는 주저앉음,
불필요함을, 당신의 독립 뒤에 있는 외로움을 또는 당신의 침착함 아래의 민감함을 알아챌 때 내면에 긴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해받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출도 있습니다. 불편함은 보임이 통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부분적으로만 알려졌을 때 당신은 이야기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숨길지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이 신중하게 큐레이션하지 않은 당신의 측면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때 그 통제의 일부를 잃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뿌리를 둔 두려움도 있습니다. 취약함이 한때 비판, 배신 또는 묵살로 이어졌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노출을 위험과 연결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예리하게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의 숨겨진 부분을 건드리는 무언가를 말할 때 당신의 몸이 마음보다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어적임이나 물러나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면의 방어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가시성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자기 기만과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서사를 유지합니다. 특정 사건들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항상 합리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드럽게 이러한 서사들과 모순되는 패턴들을 반영해 돌려보낼 때 자기 이미지에 도전합니다. 성장은 종종 그 불편함과 함께 시작됩니다. 인식은 익숙한 환상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는 사람이 판단이 아닌 흔들리지 않음으로 반응할 때 경험은 서서히 변화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취약함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당신의 불안을 조롱하지 않고 당신이 복잡함을 드러낼 때 물러서지 않는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불편함이 안전으로 이동합니다. 알려진다는 것이 자동으로 거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한 가시성의 반복적인 경험들이 신뢰를 구축합니다. 작은 진실들을 드러냄으로써 연결을 시험하고 그 다음 더 깊은 진실들을 드러냅니다. 매번 수용이 일관되게 유지될 때 내면의 방어가 부드러워집니다. 한때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근거 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강함을 연기하는 대신 혼란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슬픔을 숨기는 대신 표현합니다. 관계는 인상보다 진정성에 관한 것이 됩니다. 완전한 가시성은 또한 통합을 장려합니다. 당신이 이전에 거부했던 당신의 부분들을 누군가가 수용할 때 당신도 그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차분한 인정은 내면의 수치심을 줄여줍니다. 결함처럼 느껴졌던 것이 인간적인 특성이 됩니다. 고립감을 주었던 것이 공유됩니다. 초기의 불편함은 부적합성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취약함이 낯선 안전과 만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개성을 존중하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랑은 당신을 재형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존의 정체성, 가치들, 선호들, 리듬들, 야망들, 감정적 경향들, 그리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개성의 건축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많은 관계에서 미묘한 압력이 그 구조를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한 파트너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더 편리하거나 쾌적하거나 친숙한 버전으로 만들려 할 수 있습니다. 재형성은 종종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개선으로 포장된 제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입으라, 더 부드럽게 말하라, 덜 강렬하게, 더 사교적으로, 덜 감정적으로, 더 안전한 목표를 추구하라. 이러한 요청들 중 어느 것도 자체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바람직한 것과 약간 어긋난다. 애정이 조정의 조건부일 때 진정성은 위험해집니다. 표현하기 전에 충동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사랑은 다른 심리적 기반에서 작동합니다. 차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율성을 거부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수능을 요구하는 대신 당신이 왜 그런 방식인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당신의 독립성은
투영은 거리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격의 일부로 이해됩니다. 당신의 강도는 과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깊이로 인식됩니다. 이런 형태의 사랑은 성장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진화와 지워짐을 구별합니다. 성장은 외부 압력이 아닌 내부 욕망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개성을 존중할 때 그들은 당신의 발전 방향을 지시하지 않고 당신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당신의 강점을 다듬고 맹점을 직면하고 열망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을 대본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화의 건축가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관계에서의 통제는 종종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버려짐이나 부족함을 두려워한다면 파트너의 행동을 형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하려 할 수 있습니다. 재형성은 안정을 위한 전략이 되지만 억압을 통해 달성된 안정은 분노를 낳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것은 감정적 안정감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동일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뚜렷한 정체성이 균일성으로 합쳐지지 않고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존중은 또한 건강한 경계를 허용합니다. 당신의 개성이 가치 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하도록 허용됩니다. 우정, 개인적 의식, 사적 생각, 그리고 독립적인 목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랑은 당신이 근본적으로 누구인지를 존중합니다. 개선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사람으로 당신을 선택하면서 온전히 자신으로 남아있으면서 누군가의 곁에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임상 현장에서 가장 자주 관찰한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정적 투영과 영혼 인식의 차이입니다. 투영은 누군가가 자신의 충족되지 않은 필요들, 욕망들, 두려움들 또는 이상화된 환상들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킬 때 발생합니다. 그들을 실제 그대로 보는 대신 그들을 상징적 인물로 봅니다. 구원자, 치유자, 완벽한 파트너, 외로움의 해결책 또는 그들이 원하는 자아의 거울. 투영은 강렬하고 매혹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내면의 갈망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연결의 시작에서 투영은 종종 고양된 화학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은 비범하게 거의 신화적으로 보입니다. 결점들은 최소화되거나 매력적으로 재해석됩니다. 유사점들은 과장됩니다. 차이점들은 무시됩니다. 투영된 이미지는 깊이 내면적인 무언가의 충족을 약속하기 때문에 흥분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투영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정확한 인식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 위에 겹쳐진 상상에 기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투영을 불가피하게 방해합니다. 그 사람은 환상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실망시킵니다. 모순들을 드러냅니다. 투영된 서사와 충돌하는 필요들을 표현합니다. 투영이 사라질 때 환멸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때 전기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집착이 투영에 있었지 사람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일부 관계가 무너집니다. 영혼 인식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더 조용하고 덜 극적이지만 더 지속적입니다. 누군가를 충족되지 않은 필요들의 답으로 보는 대신 영혼 인식은 그들의 본질에서 친숙함을 감지합니다. 처음부터 복잡함을 인정합니다. 매력이 있지만 한상보다는 존중이 동반됩니다. 연결은 상대방이 완벽하거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투영이 이상화하는 곳에서 영혼 인식은 관찰합니다.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알아챕니다. 결점들이 처음부터 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애착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투영은 종종 그 핵심에서 자기중심적입니다. 낭만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만드는지 또는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인식은 초점을 바깥으로 이동시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역사, 패턴, 개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이 대본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구분은 감정적 조절에 있습니다. 투영은 고점과 저점을 강화합니다.
작은 몸짓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작은 갈등이 재앙적으로 느껴집니다. 감정적 기후가 불안정해집니다. 영혼 인식은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애정은 이상화된 역할의 지속적인 검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투영이 사라질 때 어떤 사람들은 강도의 상실을 사랑의 상실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한상입니다. 그 아래 더 깊은 인식이 없다면 관계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영혼 인식이 존재한다면 투영의 사라짐이 실제로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상이 인식을 흐리지 않으면서 두 사람이 진정성 있게 관여할 수 있습니다. 영혼 인식은 기대보다는 수용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상대방이 이상을 구현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장, 변화, 불완전함을 위한 공간을 허용합니다. 투영이 밝고 짧게 타오르는 동안 인식은 상상보다는 이해로 지속되며 일관되게 빛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패턴이 분명해집니다. 관심은 요란할 수 있고 투영은 강렬할 수 있으며 검증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진정한 연결의 토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표면 아래를 보는 것, 당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용하는 것, 당신의 개성을 재형성하려 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 이것들이 사랑이 지속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는 사람은 당신의 성과나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치고 의심하고 모순될 때도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검증과 깊이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관심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투영과 영혼인식의 차이입니다. 진정으로 보이는 것은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당신이 경험한 것 중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